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역동성에서 가시가 많은 나무에 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 역동성을 가지고 뇌 구조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공부해 본 것이 요 가시가 많은 나무이죠. 즉 반응인데, 반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안 좋은 반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욕구 때문이죠. 안 좋은 마음, 또 내 생각, 내 뜻을 갖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 늘 불평한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변화됐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좀 차트로 뇌 구조랑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표를 보시면 가운데 동그란 것이 우리 얼굴이고요. 그다음에 코가 있습니다. 그 속에 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삶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서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인생 문제가 있고, 2번은 위기 문제, 좀 더 진행된 거죠. 3번은 더 악화돼서 정신과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 문제에서 위기 문제로, 위기 문제에서 정신과 문제로 이렇게 떨어져서 악화된다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뇌에서는 가장 밑에 형상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번 인생 문제가 여기 연결이 되고 2번, 3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1번 인생 문제가 또 2번 위기 문제로 이렇게 악화되고 2번에서 3번 정신과 문제로 악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악화된 것을 어떻게 저희가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담의 목표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쭉 신피질적 사고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화에서 구피질로, 구피질에서 고피질로, 고피질에서 신피질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상담의 목표며 결과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형상화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생겨요. 여기 보면 가정 문제, 대인관계, 동성애, 신앙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직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감정조절, 공포증, 대인기피, 부부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강박증, 공황장애, 섭식장애, 조현병,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습관, 모습,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 단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반응하고 생각해야 하냐면, 먼저 피질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 이 구피질에서는 주로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피질은 쾌락중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쾌락은 내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러면 시비를 걸어오네? 나도 싸워야지. 나도 맞대응해야지 하고 갖다가 부딪히는 게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필터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또 상황이 악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구피질에서 이렇게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하다 보니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악화돼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살다가 다시 또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고피질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다시 또 떨어져서 이런들 반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여기는 구피질과 형상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악순환의 삶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피질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고피질로 올라갈 때는 고피질에서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냐면 바로 우리의 이성적이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의지를 가지는 부분이 고피질에서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어왔을 때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심피질적인 또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고피질까지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심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과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심피질에서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피질에서는 우리가 가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보람 있는 일을 또 성취하게 되고 또 발전적인 일을 하게 되고 또 혁신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심피질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심피질에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인생 목표로 나아가고 2번은 위기 문제에서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죠. 3번은 정신과 문제에서 신체 목표로 여기서 심피질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 화목, 사회성, 사고 원활, 또 인내심, 담대함 등등 자유함, 침착함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선순환의 부분이 이 심피질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고 변화를 이루어서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피질적인 사고,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역동성과 뇌 구조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고 우리가 형상화해서 심피질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을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